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풍선 효과에 대해서 먼저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 방송은 또 통합을 해서 다른 서울 현황과 함께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 효과. 요즘 말이 많은데요. 보도가 뭐 좀 과장돼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팩트 체크 다 했으니까. 물론 이제 이 영향 때문에 몇 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조급해서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절대 조급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화성시, 구리시, 수원, 건설, 안양, 만안 다 체크해 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rbrx.com 또 활용하고 국토부 다 체크해 가지고 좀 확인했으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시장에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드린 대로 11호 대책 풍선 효과 있나 없나 결론은 말씀드리면 일단 없습니다. 없고 약간 꿈틀대는 데가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성인데요. 그것도 이제 사실 확실하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일단 실수요자 시장 재편율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초반 분위기 풍선 효과는 글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수원 권성구 가보겠습니다. 권성구 아시겠지만 수원 영통 옆에 붙어 있죠. 수원 권성구 팔달구 장안구 다 있는데 권성구가 일단 빠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빠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거래가 어때요? 풍선 효과 없죠?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하락도 많고 그리고 점점 오면서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권성구 거래 가격 분포를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8억 이하입니다. 다 100%가 거의. 이거 빼면 99.9%죠. 그러면 8억 이하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수요자분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투자 플러스 투기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미래 수익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좋은데 이런 데만 투자했었지. 그리고 영끌 시절에 한번 투자했다가 이 고점에 잡아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원 건설은 풍선 효과가 없는 수준이다. 호가만 막 올리고 기레기님들이 자꾸 쓰는데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혹시 수원 쪽에 계신 구독자 계시면 발품 여러 번 말씀드리죠. 7곳 다녀서 저렴하게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그리고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이 이렇게 풍선 효과 기대할 수 없으니까 레버리지 관리 잘 하시고 자산 관리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딴 데 가볼까요? 어딜까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도 제가 아는 분이 이 터지자마자 파주시 폭등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이. 근데 제가 아니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하락에도 많습니다. 파주시도. 그렇죠? 하락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걸 무슨 폭등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없죠? 하락이 더 많다는 거 이해하시고 거래 금액 보십시오. 이게 이제 10월 18일부터니까 20일 여기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초반에 약간 풍선 효과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호가 높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 좀 있지만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 금액 분포도 보십시오. 다 7억 이하예요. 7억 이하.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또 정부에서 공공분양에 대해서 임대 공공택지를 가지고 분양가 인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주시도 이렇죠. 자, 그런 것처럼 화성시 가보겠습니다. 화성시. 여러분들이 화성시 엄청 언론에서 또 기레기님들이 띄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십시오. 화성시 가격 변동. 어때요? 하락이 많아요. 그죠? 점점 이제 가면서 이 10월 20일 토지거래허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막 몰려가서 살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거래량 전제 자체가 예년보다 급격하게 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번 달이나 그 저번 달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의외로 풍선 효과가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선 효과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시도 아시겠지만 그 동탄역 주위만 뭐 호가 올리고서 좀 거래가 좀 되고 있지 하지만은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 국면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화성시. 뭐 조금 조정된 데도 있지만 덜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제가 볼 때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점 찍은 거 다시 못 넘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무슨 15억, 20억을 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엄청 띄우고 기대기들이 펌핑하면서 거기에 또 뭐라 그럴까요? 호갱처럼 잡히신 우리 영끌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조심하시 바라고. 자, 그럼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화성시 이렇게 약간 강보합인 것 같은데 하락거래가 꽤 나온다? 그럼 아직은 모른다. 풍선 효과가 있다고 아직 볼 수 없다. 거래도 보면 8억 이하가 한 70% 돼요. 10억, 여기 좀 움직이죠. 이게 이제 강보합을 움직이는데 동탄역 부분에 인근 지역들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추세를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풍선 효과 중에 화성시 동탄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동탄 롯데캐슬부터 해가지고 몇 개 있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 상황이 어떤지 돌아가는 게 어떤지 한번 체크해서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안양 마랑구입니다. 안양 마랑구도 어때요? 하락거래가 많습니다. 뒤로 올수록. 여기 좀 겹쳤네요. 이게 10월 19일 20일부터입니다. 20일, 21일 쭉 와서 30일까지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여기 하락이 더 많아졌죠? 뭐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뭐예요? 거래 금액 분포가 8억 이하에 8억이잖아요. 8억 이하가 95%예요. 이 안양도 많이 올랐다 지금 많이 조정받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고 못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락 거래가 꽤 존재하고 그렇다면 안양에서도 제가 볼 땐 너무 조급해서 쫓아가실 필요 없다. 당분간 수도권은 계속 조정장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투기 수요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투기 수요가 이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2020년, 21년 연끌 때 막 투자한 분들이 물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유도했던 뭐 일명 뭐 연끌 뭐 오적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믿고서 수도권에 투자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지금 2021년부터 4년째 고생을 하는데 회복을 못한 거예요. 이미 학습 효과가 돼 있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끌할 때 그게 집값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부담 가능한 주택 수준이 아니니까 거래가 자꾸 줄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잡히면서 뭐 봄방송에서 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이 풍선 효과가 예전처럼 나타난다 전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번 대책은 확실히 강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한 1월, 2월 정도에 서울 또 입주 물량 부족 이래가지고 또 기대기님들이 엄청 펌핑할 겁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쉽게 안 움직일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하게 신뢰성 있게 제공하고 또 얘기하던 분양가 LH가 직접 시공을 하면 당연히 분양가 인하가 들어오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안 줬어요. 분양가 상한제 한다는 줬는데 상한제라는 것이 감정평가 시세 토지의 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 조성 원가라고 하죠. 아니면 뭐 토지 임대부도 입지가 좋다라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가면은 반값에서 뭐 거의 60% 선이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죠. 만약에 분양 가격이 60, 70%대 나온다. 그러면 시장 완전하게 이제 투기판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구릿입니다. 이번엔 구릿인데요. 구릿이 어때요, 여러분? 구릿이도 뭐 막 오른다, 호가가 오른다 기사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기레기님들이죠. 호가가 오르면은 하락거래가 없어야죠, 그죠? 하락거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락거래도 많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여기 어때요? 이 거래금액 분포가 8억 이하가 거의 90%입니다. 8억 이하가 10억, 11억, 12억 조금 있죠. 있는데 이거는 뭐 신축 대단지 한두 개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여기 보면 4억, 2억 뭐 이렇게 2, 3, 4, 5, 6억, 7억까지가 제일 8억까지가 제일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8억이면 여러분 60%니까 68, 48, 4억 8천, 3억 정도 자기 돈이 있으면은 매입이 대출받아서 생애 최초자분들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시장은 뭐예요?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투기 수요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함부로 못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풍선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좀 일단락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월 지났고 11월이 있고 12월이 있는데요. 11월, 12월에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신호, 보유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보유세는 보유세만 움직이면 절대 큰일 납니다. 거래세와 쉽게 말하면 취득세,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세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래세를 낮춰주면서 보유세를 국민들이 타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의사소통, 공청회나 이런 걸 많이 거친 다음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고 그러면은 보유세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또 다른 안정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또 뭐 대통령실에서 좀 얘기하고 또 당에서는 또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연기가 피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유세는 조금씩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게 국가 재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혹시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자산가를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보유세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금 야권에서도 반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심하게. 그 이유는 뭐 아시잖아요. 뒤에서는 다 서로 박수 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준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투기 수요는 분명히 잠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 주거 상품인 우리 공공 분양 물건과 또 나머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지역 또 여러 가지 뭐 공공복합 사업이 있었죠.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약간 잠재웠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아마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들이 좀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도 물량이 나오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죠. 물론 멸실 물량에 대한 순환 개발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양가만 제대로 나오면 시장 그리고 보유세와 거래세, 양도세에 대해서 함께 토탈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요. 이걸 과연 정부가 할 것인지 아닌지 자꾸 사고를 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피곤한데 뭐 기득권 수박들은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곰팡이 일단 나듯이. 하여간 여하튼 뭐 잘 정리하고 정부가 좋은 대책을 발표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또 공급량, 분양가 가격 수준이 제일 중요한 키 관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연말까지 또 연초 이쯤에 부동산 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아마 좋은 계획이 나온다면 정말 박수 칠 텐데 또 뭐 시간 보내고 이리 보내고 이러다 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LH 직접 수행 LH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좋은 발표가 나오길 좀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는 일단 없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이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서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이 묶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수요만 억제할 수 없고 공급에 대한 타임 스케줄과 공급의 어떤 신호를 또 가격에 대한 신호를 정확하게 주면 이번 정부에서는 드디어 투기를 좀 막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은 제가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약간 꿈틀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좌시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또 뭐 작업이 들어가서 막 튄다? 그러면 바로 추가 지정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항상 기원드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